유튜브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개 해야 돼요? 몇 세트 해야 돼요? 무게는 몇 킬로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게는 몇 킬로로 그리고 몇 세트 몇 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야 그리고 남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무게나 횟수나 세트나 이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 동작을 바로 정자세로 제대로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아직도 헬스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초보자든 누구든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몇 개를 하고 몇 회를 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정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운동에 따라서는요, 이 어떠한 운동은 무게를 갖고 해야지 좀 더 자극이 잘 오는 동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데드리프트인데, 데드리프트는 전신을 쓰는, 특히 이 뒷면의 근육을 쓰는 정말로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근육이 자극을 느끼려면 무게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을 들고 보통 할 때 혹은 무게를 좀 얹을 때 여러분들이 자극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등 근육 쪽에.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빼고는요, 뭐 푸시업이라든지 아니면 풀업이라든지 얘네는요, 무게가 있으면 절대 못해요. 천천히 자극을 느끼고 제대로 자세를 좀 나오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몇 개를 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내가 자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가야 되는데, 특히 풀 푸시업이나 풀 풀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풀이 아니라 뭐 무릎을 대고 한다든지 아니면 밴드를 놓고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내가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선행되는 자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측 상단에 풀업과 그리고 푸시업을 레벨에 따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든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에는요, 총 3가지를 제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이내믹 스트레칭이에요. 다이내믹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이 동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으로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건데, 운동을 할 때는 그냥 어깨만 푸는 게 아니라 전신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운동하기 전에 몸에 열을 내면서 이 몸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상 예방에도 중요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그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내믹 스트레칭 또한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들어갈 때 준비 운동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동작들입니다. 특히 관절 쪽은요, 어깨라든지 이 골반 이쪽은요, 특히나 더 가동 범위를 잘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그런 동작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본 운동의 동작을 준비 운동으로 또 해야 돼요. 즉, 내가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 스쿼트를 맨몸으로 하고, 런지를 한다고 그러면 런지를, 이런 식으로 본 운동의 동작을 웜업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컨디션에 따라서 적게는 10분에서 20분, 많게는 40분까지도 이 준비 운동 동작에 포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준비 운동 동작이 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 운동을 소홀히 않길 바라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깨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요, 소근육이 작잖아요. 그래서 무게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극을 하고 고립을 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어깨거든요. 어깨가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어깨 주위에 그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들을 좀 안정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웜업을 할 때 사이드도, 측면, 후면, 뭐 정면, 그리고 프레스, 여기를 골고루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하냐, 2-3kg 정도씩 들어가요. 그래서 2-3kg라고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어깨가 정말 좋은 남자분들을 트레이닝했어도 2, 3kg 가지고 정말로 고립된 자세로 어깨를 푸는 동작을 했을 때 100%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물론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무게로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2, 3kg가 절대 가벼운 동작이 아니다. 이 어깨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무게이기 때문에 풀 때 준비 운동을 할 때 측면, 후면, 그리고 정면 프레스, 그리고 로테이터 컷까지 다양하게 해서 준비 운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몇 회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각 동작을 10회씩 하거든요. 정면, 측면, 후면 다 10회, 프레스 10회, 위아래 10회, 옆으로 10회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준 후에 이제 1세트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1세트는요, 여러분들이 15회나 20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깨 운동의 경우 한 7, 8kg 정도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트별로 무게를 올려갑니다. 1kg씩 올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9kg, 10kg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서 횟수는요 좀 떨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거워지기 때문에 횟수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일부러 내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가냐? 그럼 저 같은 경우 어깨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로 한 11kg까지 해서 저는 좀 멈추거든요. 그럼 10회 정도로 해서 11kg로 한 3세트, 4세트를 더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4세트 또는 7세트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준비 동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쿼트의 예를 경우로 좀 들어보면 스쿼트 같은 경우는 맨몸으로 들어갈 때 맨몸 스쿼트도 되고 런지도 할 수 있고 힙힌지도 할 수 있고 특히 밴드를 가지고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걸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밴드 엉덩이 활성화가 왜 필요하냐면요. 스쿼트의 경우 엉덩이가 근육이 껴있지 않고 했을 때 정말 하체로 다 이 허벅지 앞쪽으로만 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엉덩이 근육이 크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동작들이 스쿼트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쿼트에 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 하체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또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통 바벨, 맨봉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kg씩 껴요. 그러니까 저의 10kg를 끼는 이유는 뭐죠? 제가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회, 20회에서 총 한 35kg 정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1세트를 들어가고 2세트, 3세트, 4세트 계속 무게를 올려갑니다. 어깨 운동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하체는 근육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어깨 같은 경우는 1kg씩 올라갔잖아요. 근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요. 보통 5kg에서 10kg씩 올라가요. 무게가. 그럼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35kg, 45kg, 55kg 이렇게 해서 점프 가는데 올라가면서 횟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몇 개씩? 15회 했다가 뭐 13회, 12회, 10회 이렇게 내려가고 적게는 7회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뭐 보통은 10회까지 하고 내가 좀 더 중량을 치겠다 할 경우에는 7회로 내려가면서 고중량으로 가되 7회까지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순히 무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가동 범위에 했을 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혹은 천천히 했을 때는 무게가 충분히 좀 더 가벼워도 여러분들이 그 과부하를 확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계속 무게를 올리지 않고도 좀 더 천천히 자세에 집중하고 자극에 집중해서 하면요. 여러분들의 그 근육에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세트 사이에 뭐 점프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점프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로 트레이닝 하는 걸.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스쿼트를 10세트 한다가 아니라 슈퍼세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새 없이 맨몸과 근력 운동과 웨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굳이 막 엄청나게 많은 세트를 안 해도 충분히 한 5세트에서 7세트 가면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해 가면서 세트가 좀 정해지는데 컨디션에 따라서는 세트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 운동이 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조금씩 세트가 좀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적당한 무게를 고르고 세트와 횟수를 고르기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벼운 무게로 먼저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 운동에는 3가지가 들어가는데 다이내믹 스트레칭과 그리고 모빌리티 스트레칭, 그리고 그 동작, 메인 동작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고, 본 운동에 들어가서는 그 첫 번째 세트는 여러분들이 15개에서 20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에서 시작을 하고, 세트가 올라감에 따라 무게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세트가 올라감에 따라 언제까지 올라가냐, 많게는 한 10회까지 정도로 올리고, 아니면 적게는 7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7회까지밖에 못할 때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했는데 자세가 무너진다, 7회를 못했는데 5회에서 자세가 무너진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자세가 안 나오는데 일부러 횟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을 함에 있어서 몇 개, 몇 세트 이걸 다 떠나서 내가 정자세로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만큼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의 과부하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무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운동의 속도를 좀 천천히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바꿔서 한다든지, 근육의 자극을 좀 더 다르게 들어간다든지, 슈퍼세트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 메인 운동, 중요한 운동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요리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면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을,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